네, 오늘도 미래캐스터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열렸어요. 세계 경제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아주 큰 행사인데 AI가 화두이다 보니까 AI 산업 리더들을 싹 다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 영상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미래캐스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만 싹싹 정리해서 오늘 전달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이 영상은 풀로 보셨으면 좋겠기는 하는데요. 자, 누구냐면은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 지금 구글 딥마인드사의 CEO죠. 자, 그리고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만든 엔트로픽사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대담을 펼칩니다. 자, 먼저 아모데이가 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AI 모델이 올해나 내년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 재밌어요. 코딩과 AI 연구에 능한 모델이 다음 세대 모델을 더 빠르게 만드는 순환, 루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좋은 모델을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다음 세대를 만들고 또 만들게 되면 이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걷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반년에서 1년 내에는 모델이 개발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대부분 혹은 전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이제 고용 상황이라든지 엔지니어 분들이 하시는 일들,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이 하는 일 진짜 많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자, 그럼 데미스 하사비스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더 거물인데. 자, AGI가 10년 안에 등장할 확률은 여전히 50%로 본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코딩, 공학, 수학은 출력이 맞는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이쪽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군은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자연과학은 예측이 맞는지 실험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기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질문하고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떠올리는 게 AI에게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코딩과 같은 분야는 꽤나 빠른 진전이 있겠지만 과학적인 발견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신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무래도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이소모픽 그런 신약 개발 회사도 만들고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놓칠 수 없겠죠. 아모데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서 2년 혹은 조금 더 안에 AI가 거의 모든 것에서 인간보다 나아질 수 있대요. 앞으로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신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중급 구간에서도 더 적은 사람이 필요해질 수 있다. 경력자들도 앞으로는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간 노동시장 적응을 지금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인터넷혁명 그럴 때도 해왔지만 1년에서 5년 정도에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의 적응 능력을 압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5년에서 10년 안에는 직업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사비스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 재밌어요. 일부 직업은 사라지지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새 직업도 자기는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올해부터 주니어, 엔트리, 인턴십 같은 영역에서 영향이 시작될 수 있다. 일단 신입들 채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채용이 안 되더라도 이쪽으로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창작 도구가 있잖아요. 비오3라든지 나노바나나라든지 아니면 뭐 코덱스라든지 그런 거 덕분에 고용 둔화는 상쇄될 수 있다. 이들이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도구를 믿기 어려울 만큼 능숙하게 쓰라고 말하겠다. 왜냐하면은 개발하는 사람들도 최근 모델들이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탐구할 시간조차 부족한데 이거를 딱 경험하기 좋은 시기가 제가 볼 때도 대학생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지금 방학이라든지 학기 중에 계속해서 새로운 거 나오면 붙잡고 늘어져서 이 가능성을 탐구해내는 거 이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AI 덕분에 오늘날의 학생은 10년치의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학생들이 인턴십하고 신입 들어가서 뭐 업무 배우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AI 도구를 이용해서 10년치의 직원을 따라잡아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들에게 늘 강조드리는 게 AI를 활용해서 그 직무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학점이나 토익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 다음은 아모데이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AI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암 치료, 열대병 박멸, 우주 이해 같은 일을 도와줄 것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율적이고 인간보다 똑똑한 시스템을 통제해 개인 국가가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거버넌스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 그래서 칩을 팔지 않는 것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보잉이 돈 벌게 하려고 북한에 핵무기를 팔게 놔둘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AI가 국가 경쟁력, 안보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 원천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수출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SF 영화를 보게 되면은 미래 가장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막 국가들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 자원이 반도체 아니면 히토류 뭐 이런 것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이죠. 자, 허서비스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생산성과 부를 더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부 AI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이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배포 최소 안전 기준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잘 협의를 봐야겠죠. 최고의 인재들이 협력하면 기술적인 안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고 있어요. AI가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사비스가 또 단독으로 인터뷰한 부분도 있는데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풀 영상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물리적 지능에서도 돌파구 직전에 와 있다. 피지컬 AI 얘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지니3를 내놓게 되면서 피지컬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전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18개월에서 2년 정도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하드웨어도 미해결 문제가 있는데 특히 팔과 손이 자신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욱더 제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AGI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AGI가 되려면은 95% 인간의 일을 잘하는 건 소용이 없다. 전체 작업을 다 잘해서 인간이 던져놓고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율주행과 마찬가지로 구의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99.9%면 안전하냐? 99.99면 안전하냐? 9999면 안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또 AGI 이후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뒤에는 5년에서 10년 안에 완전히 급진적으로 바뀐 세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크고 10배 더 빠른 100배급 격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도 10년 안에 AGI가 올지 안 올지조차도 예측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일론 머스크도 불러가지고 인터뷰가 있었어요. 자, AI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또 올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어떤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나올 것이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거는 다리오 아모데이와 똑같은 의견인 거죠. 뭔가 성과가 있나 봅니다, 진짜. 2030년이나 2031년쯤에는 AI가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지금까지의 발전보다도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AI 발전 병목 원인,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뭐 칩이나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이 사람은 꼽고 있어요. 자, 근데 중국은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같은 거 많이 세워가지고 전력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분야는 앞서가고 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는 어떤 선택을 했냐? 몇 년 내로 태양광 기반의 AI 위성을 쏜다. 한마디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발표를 여기서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와 xAI를 인수하는 추진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이제 앞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시대가 진짜로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론 머스크가 로봇에 대해 한 얘기도 있어요. 경제적 산출물은 로봇당 평균 생산성의 로봇의 수를 곱한 것인데 자, 로봇과 AI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인간의 모든 니즈가 충족되고도 넘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네들한테 뭘 시켜야 돼? 시킬 게 없을 정도로 충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이, 노부모, 반려동물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로봇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이런 로봇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내년 말까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중에게 판매하게 될 것이다. 올해 양산형이 나오고 내년에 드디어 소비자용으로 과연 판매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미래 사회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AI와 로보틱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사실상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데 이건 문제 해결 끝났다. 일부 보험사는 FSD가 너무 안전해서 보험료를 반값으로 낮췄다. 실제로 그 사례가 나왔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노화도 사실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자기가 관심을 덜 갖고 있을 뿐. 왜냐면은 죽음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 죽게 되면은 사회가 정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성까지는 편도로 3년이 걸린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6개월이다. 근데 그 행성의 궤도 맞추는데 그 주기가 있어가지고 자주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이 영상도 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보시면 좋아요. 자, 먼저 미래 앱에 관해서 이야기한 부분, 요즘에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재밌어요.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컴퓨터가 실행할 알고리즘을 직접 타이핑했었다. 근데 이제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 비정형 정보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컴퓨터가 생겨났다. 이 컴퓨터는 미리 기록해둔 규칙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우리는 정보 검색의 세상에서 지능 생성의 세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카카오톡을 예로 들자면은 메시지에 저녁 약속 대화가 있으면은 AI가 맥락을 파악해서 서로 비는 시간을 찾아가지고 괜찮은 식당 찾아서 추천해 주는 거,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을 좋은 신발, 편한 신발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내 발 사이즈라든지 후기 같은 것들 다 총망라해 가지고 나에게 딱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거. 배민을 예로 들자면은 오늘 좀 속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덜 느끼한 것 좀 추천해 줘라고 하면은 기름기 적으면서도 나의 최근 주문 기록, 평점 같은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 즉석에서 나에게 꼭 맞는 것들을 추천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능형으로 지능을 생산해내는 앱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기존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든다.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자리들은 배관, 전기, 건설, 철강, 네트워크, 설비 설치 같은 숙련 기술직이다, 기능직이다. 미국에서 그 임금이 거의 2배로 올랐고 억대의 연봉을 받는데도 지금은 사람이 부족할 정도이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10년 전에는 영상의학과가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으로 거론이 됐지만 보니까 오히려 수가 늘었더라. 간호사도 차트 기록 같은 업무를 AI가 처리해주면은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병목이 줄어들게 되면서 더 많은 환자를 받아서 병원 성과가 좋아지면은 간호사를 더 뽑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영상의학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환자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 운영이 어려운데 환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도 간호사도 더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특정 직업에 대한 AI의 영향을 보려면 그 직업의 목적과 과업, 업무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 간호의 목적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과업이 자동화되면은 목적 수행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잡무 처리를 AI가 도와주면은 목적 달성이 더 수월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뽑힐 수도 있다. 말이 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는 인프라다. 전기, 도로가 있듯이 AI도 이제 국가 인프라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각국은 언어와 문화라는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자국에 맞는 AI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바로 AI 주권, 소버린 AI라는 것이죠. 자, AI는 역사상 가장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이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확산된다. 그래서 AI 활용 교육을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제조업 기반이 강한 유럽은 소프트웨어 시대를 건너뛰고 도약할 기회이다. 소프트웨어를 모르더라도 AI에게 명령해서 나의 공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자동화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기반의 나라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앞으로의 제조업 기반의 AI를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필요는 이 사람은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러려면은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인프라 레이어 투자를 진지하게 해야 된다. 역시나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전 신규 설치하는 거 계속 진행한다고 하죠. 자, 여기까지가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고요. 특이하게도 오픈 AI사의 샘 알트만은 다보스 포럼에 가는 게 아니라 자체 방송을 통해서 타운홀 미팅 Q&A를 송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도 아주 흥미로워요. 질의응답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다 보시면 좋은데 너무 깁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컴퓨터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듦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근데 더 어려운 과제는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에서 가치를 얻을 사람을 찾는 방법이면서 이거는 쉬운 방법이 없다. 한마디로 마케팅하고 타겟 설정하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거,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도 답을 모르겠다. 자, 미래에는 당신이 하려는 일에 맞춰 많은 소프트웨어가 즉석으로 생성될 것이다. 아까 젠슨항이 한 얘기와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개발자의 역할은 구체적인 코드줄을 작성하는 것에서 이러한 맞춤형 경험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의도를 설계한 사람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20대, 30대가 지금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꿈꾼다면은 이쪽 역량을 더 키우는 게 이 사람 말에 따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비용과 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항상 켜져 있는 AI 에이전트 사용 비용은 2027년 말까지 최소 100배 낮아질 것이다. 지금 비용 때문에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에이전트 서비스 못 풀어주고 있죠. 자, 출력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비용보다 속도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너무 느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속도 좀 빠르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요즘 많은가 봐요. 그래서 비용 최적화, 속도 최적화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둘이 아주 다른 문제다라고 하면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빠르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집중을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에이전트가 빨라지는 것을 챗GPT에서는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I가 나의 인생, 나의 채팅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메모리, 개인화는 자기가 엄청 세게 앞으로 밀어붙일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라고도 전에 했어요. 사람들이 원하고 실제로 이 툴을 쓰는 경험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 대해서 잘 알면은 비서라든지 나의 보조 역할을 너무 잘해줄 거니까. AI는 어차피 내 삶 전체를 알게 될 거고 나는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차라리 그걸 막는 게 아니라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 종일 달고 다니는 웨어러블 안경이 있으면 내 인생 전체를 녹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여러 이유로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엔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픈 AI가 내놓을 AI 디바이스는 안경 형태는 분명히 아니겠다. 자, AI가 내 삶의 규칙과 상호작용, 위계, 뭐가 중요한지를 이해해서 언제 기억할지, 그리고 무엇을 노출할지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해결이 안 된 문제 같습니다. 자,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교육자분들은 꼭 보십시오. 부모님들도. AI를 금지할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진짜 맞죠? 물론 생각하는 법, 글쓰기를 배우고 연습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데 다만 생각을 가르치는 방식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이미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예전처럼 암기, 일반적인 전달이 아니라 질의응답 대화를 통한 지식 습득, 그리고 잘 명령하고 조합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중요하겠죠. 자, AI 빌더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당장 대학교에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당연하죠. 새로운 도구 나오면 그런 것들을 집에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커뮤니티 가면서 연습하는 게 낫지 대학교 과제하면서 이거 기능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간 5명과 작은 로봇 AI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브레인스토밍,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나는 AI 안 썼으면 좋겠다. 그때는 실제 물리적인 물건들, 사람과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해서 제가 유치원 강의 다니면서 늘 강조했던 것도 이 내용이었어요. 애들은 사용할 필요 별로 없다. 자, 그러면서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높은 주체성을 갖는 것, 아이디어를 잘 내는 것,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은 실패하더라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한 것. 세상 변화가 빠르니까요.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 같은 기술들이 구체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늘 강조드리는 게 뭐죠? 인풋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아웃풋 교육, 뭔가 결과물 만드는 교육으로 많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듣고 저도 느끼다 보니까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래 사회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AI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물건값이 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바로 에너지와 지능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질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뭐 이 사람 핵융합까지도 요즘에 투자를 하고 있죠. 소형 원전 그런 것도 관심 많고 그 두 가지가 급격하게 저렴해지면은 거의 모든 것의 비용이 함께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부와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미래 과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지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 아이디라든지 월드 코인이라든지. 자, 근데 진짜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처럼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너무 많다라는 콘텐츠를 올린 게 있으니까 이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언급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불과 1, 2년 안에도 AI 지능은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죠. 하사비스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이해하고 과학적 연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수학 코딩은 잘하겠지만 앱은 앞으로 AI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그런 서비스로 바뀌게 될 것이다. AI는 빠른 속도로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AI를 활용한 창작,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증가를 예측한 젠슨원이라든지 하사비스의 의견도 있었고요. AI 발전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풍요의 시대가 온다라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샘 알트만의 의견이 있었고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공통 의견이고요. AI 발전의 가장 큰 장애는 인프라, 특히 전력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샘 알트만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AI 사회에 대해서 잘 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나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죠. 만드는 사람도 예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샘 알트만이 얘기한 것처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적응성이 우리들에게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